자, 9번 문제는 워낙 유명한 문제입니다. 시험에 꼭 나오죠. 근데 학생들이 이게 수학을 좀 게을리하는 학생들한테는 이 문제가 힘들 거예요. 유도 과정도 기억해야 되고, 거기서 나온 상호 관계의 결과물도 잘 기억해야 되고. 근데 귀찮다 보니까 잘 안 이어지죠. 자주 접하지 않다 보니까 그런 경우도 많고. 확실히 하셔야 됩니다. 꼭 나오는 문제니까. 자, 이번 시간을 토대로 혹시 그 전까지 이 내용이 좀 애매모호하셨던 분들은 확실히 정리하셔서 시험에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요. 보통 이런 문제는 크게 두 가지 꼴로 나옵니다. x세제곱이 1인 꼴과 x세제곱이 마이너스 1인 꼴. 근데 이거는 보통 수업 시간이나 학교에서도 많이 했기 때문에 오늘 문제에서도 이 꼴이 나와 있죠? 이 꼴. 이거 형태를 일단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 방정식은 x세제곱 플러스 1은 0인데 이거 1 위에 세제곱 붙여도 관계없죠. 그런 다음에 세제곱 플러스 1 위에 세제곱 있으니까 3차 더하기 3차의 인수분해입니다. 그럼 인수분해 할 때는 3차 떼고 x 플러스 1 가로 치고 앞에 거 제곱 둘을 곱하면 플러스 x인데 부호 반대 마이너스 x 끝에 있는 거 제곱의 합 이렇게 인수분해 될 거예요. 그럼 앞쪽에서 0이 되는 x 값은 마이너스 1인데 이 마이너스는 실근입니다. 지금 이쪽 파트는 허근 위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쪽에서 허근이 나오죠. 그렇죠. 여기서 허근이 나옵니다. 근데 이 방정식을 만족하는 한 허근 오메가는 이 2차 방정식을 만족하는 근이며 한 허근이 오메가면 배우신 대로 나머지 한 허근은 오메가 바, 그 복소수의 켤레 복소수가 되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쭉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내용들이 나타나는데 첫 번째는 제일 중요한 게 오메가 세제곱은 마이너스 1이라는 것. 이 오메가를 이 관계식에 대입한 겁니다. 근데 오메가만 근이 아니고 오메가 바도 근이니까 오메가 바의 세제곱도 마이너스 1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 이 오메가는 이 방정식을 만족하는 근이라고 그랬죠. 대입이 가능합니다. 오메가 제곱 마이너스 오메가 플러스 1은 0이에요. 그리고 오메가 바도 근이니까 오메가 바 플러스 1은 0 이런 식으로 대입이 가능하겠죠. 그리고 이 오메가와 오메가 바는 이 방정식의 두 개의 근이기 때문에 근과 계수의 관계를 씁니다. 두 근의 합 마이너스 a분의 b 1이죠. 두 근의 곱 a분의 c 1입니다. 그리고 약간 이런 식의 조작을 할 수 있어요. 이 방정식을 양변 오메가로 나눠 봅시다. 그럼 좌변은 오메가 제곱이 남고 우변은 마이너스 오메가 분의 1이 남죠. 그리고 여기 있는 식도 양변 오메가로 나눠 봅니다. 그러면 좌변 오메가 약분되고 오메가 바는 오메가 분의 1과 같죠. 이 식과 이 식을 연결 지어 보니 이런 결과를 알게 돼요. 오메가 바와 오메가 분의 1은 서로 같고 이 마이너스 1로 넘겨주게 되면 오메가 분의 1은 다시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과도 같습니다. 이 셋은 적당히 서로 돌려서 써도 상관없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 성질은 확실히 기억을 꼭 하셔야 되고 그리고 좀 더 어려운 문제를 풀려면 여기까지 추가로 기억하셔야 될 게 있는데 오메가 세제곱이 마이너스 1이죠? 오메가를 세제곱한 걸 다시 제곱하게 되면 오메가 6제곱이 돼요. 오메가 6제곱이 1이야.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오메가에 대한 성질 있죠. x세제곱이 마이너스일 때 나타난 이 오메가 세제곱의 성질은 6번 곱해야 1이 된다는 뜻은 얘는 주기가 6이라는 뜻이에요. 주기는 일정한 운동이 반복된다는 뜻인데 같은 항들을 쭉 배열했을 때 6개씩, 6개씩, 6개씩 끊으면 그 합이 항상 일정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해하시겠나요? 여기까지 기억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추가로 하나 더 이런 거는 여러분 많이 보시죠. x세제곱은 마이너스 1 하면 위에서 배웠던 이런 내용들이 다 성립하는 거지 주기는 6이야 까지 기억하시는데 사실 문제가 이렇게만 나오는 게 아니고 이렇게도 나와요.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은 0의 한 허근을 오메가로 할 때라고 나오기도 합니다. 가끔. 그러니까 이런 모양으로 시험에 출제될 수도 있고 이런 모양으로 시험에 출제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간혹은 좀 드물지만 이렇게도 나와요. 어떤 3차 반의식의 근을 구했더니 x가 2분의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i의 근을 가질 때 라고 나오기도 합니다. 결국은 이것은 다 같은 유형을 말하고 위에 말씀드렸던
이 모든 성질들이 다 이 세 가지 형태에서 같이 나타난다는 거죠. 꼭 기억을 하셔서 문제 풀 때 도움을 받으시기 바라요. 그럼 이제 어떻게 활용할지 생각해야 되는데, 처음에 주어졌던 이 부분 있죠. 오메가 세제곱 마이너스 1. 얘는 보통 오메가의 고차식에서 많이 써요. 오메가의 차수가 높을 때 그 차수를 적절히 떨어뜨려서 오메가 세제곱이 마이너스 1이라는 값, 혹은 오메가 6제곱이 1이라는 값을 통해서 좀 계산을 좀 간단히 할 때 있죠. 간단한 예를 들면 오메가의 100제곱을 계산하시고 그러면 오메가 100제곱은 차수가 너무 높아요. 이걸 100번 곱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오메가의 세제곱을 묻고 최대 몇 번까지 곱해지냐면 33번. 왜죠? 2를 곱하면 99가 되니까. 근데 여전히 오메가 하나가 남네요. 그럼 남는 거는 한 번 더 옆에다 곱하시면 됩니다. 오메가의 세제곱이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1을 홀수만큼 거듭 제곱하면 마이너스 1. 거기에 오메가를 곱하면 얘는 마이너스 오메가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죠. 보신 것처럼 오메가 세제곱은 오메가의 고차식에서 많이 쓰이게 되고, 얘는 주로 어디 많이 쓰이냐면 연속 차수 있죠. 차수를 연속적으로 배열할 때, 그럴 때 주로 많이 써요. 오메가 4제곱, 오메가 6제곱, 오메가 7제곱, 오메가 8제곱 이런 식으로 연속적으로 차수가 배열되면 오메가 세제곱과 이 식을 적절히 이용해서 역시나 차수를 떨어뜨려 식 변형하는 데 좀 많이 쓰이고, 그렇죠? 식 변형할 때 많이 씁니다. 나머지 얘네들은 적당히 이제 문제의 조건에 맞게 잘 써야 됩니다. 아마 이 문제, 이 부분은 여기는 2번과 관련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요. 자,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지울 수 있는 부분만 좀 지우고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해봅시다. 1번 문제입니다. 이건 너무 쉽네요. 오메가 곱하기 오메가 바 어디 있냐면 여기 있습니다. 1분의 오메가 플러스 오메가 바 어디 계시냐면 여기 계세요. 1분의 1 정답은 1. 쉽죠? 2번 봅시다. 2번이 조금 더 이제 할만한데 2번은 잘 봐도 지금 당장 저기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이 마땅히 없어요. 물론 이 식은 얘네 둘을 좌변, 우변 이항해서 만들어낸 식이긴 한데, 그렇게 되면 또 차수가 높아지고 또 통분해서 묻고 뭐 불편한 일이 많아요. 어차피 통분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그냥 주어진 식을 통분합니다. 그럼 여기 분모가 서로 다르죠? 다른 분모를 통분할 때는 서로 곱한 것으로 1 마이너스 오메가와 1 플러스 오메가 바를 곱한 것으로 통분하시고, 이 마이너스네요. 얘를 곱한 것으로 통분하시고, 이쪽 분모는 이쪽 분자에 곱해지고 이쪽 분모는 이쪽 분자에 곱해지겠죠? 그럼 써보면 1 마이너스 오메가 바 플러스 1 마이너스 오메가가 됩니다. 그리고 분모는 이 가로 상태에서는 해결이 안 되니까 분배해서 풀어 해쳐요. 1 마이너스 오메가 바 플러스 마이너스 오메가 플러스 오메가 곱하기 오메가 바. 분자는 2 플러스 2 마이너스 오메가 바 마이너스 오메가가 되겠네요. 조금만 이쁘게 정리해 봅시다. 1, 얘네 둘에서 마이너스를 바깥으로 빼내게 되면 오메가 플러스 오메가 바가 되고, 플러스 오메가 곱하기 오메가 바. 분자는 2 마이너스 빼내시면 오메가 플러스 오메가 바. 자, 다 나왔네요. 여기 얼마였냐면 1이었죠? 얘도 1입니다. 여기 1이네요. 그럼 분모는 1 마이너스 1 플러스 1분의 2 마이너스 1. 정답은 1 이렇게 돼요. 복잡하죠? 기억하셔야 될 것도 많고, 근데 시험이 며칠 안 남았으니까 내용 정리 확실히 하셔서 꼭 이 관련된 문제를 잘 풀어내시기 바랍니다. 네, 10번 문제 4차 방정식인데, 아마 이게 좀 문제 푸시면서 좀 헷갈린 분도 계셨을 거예요. 보통 3차 이상의 고차 방정식은 어떤 특정 수를 집어넣어서 0 만들어지고 그 값을 통해서 조립제법을 많이 하죠. 근데 이건 아무리 숫자를 집어넣어도 조립제법이 아마 안 되실 겁니다. 그래서 이게 뭐야? 라고 하셨을 텐데, 이거 좀 독특한 꼴인데, 가운데 있는 이 창을 잘 보세요. 얘를 기준으로 바로 왼쪽에 있는 3창 계수가 마이너스 3입니다. 근데 바로 오른쪽에 대칭 관계로 있는 x의 계수는 또 마이너스 3이에요. 왼쪽으로 두 칸 벌어져 있는 4창 계수가 1인데 오른쪽으로 두 칸 벌어져 있는 상수항도 1입니다. 자, 이렇게 가운데는 이 창을 기준으로 좌우의 계수의 모양이나 부호가 똑같이 배열되어 있는 경우를 보통 상반방정식이라고 부르는데, 이런 풀이는 문제 좀 1번, 2번, 3번 순서대로 잘 나와 있죠. 보통은 양변을 x제곱 첫 번째 나눠주는 게 1순위예요. 그리고 나눠준 다음에 여기 사이에 생략되어 있는 게 있는데,
적당히 식을 필요 없으면 그냥 치환해도 되겠지만 필요하다면 가끔 변형을 합니다. 보통 곱셈 공식의 변형이 많이 쓰이죠. 그리고 나서 세 번째 치환을 합니다. 그러고 다음에 가벼운 t에 대한 2차 방정식을 푸시고 마지막에 다 풀고 나면 원래대로 돌려놓으셔야 돼요. 환원합니다. 돌려놓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문제에서 원하는 x값을 구하는 겁니다. 잊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t를 구하는 게 아닙니다. x를 구하셔야 된다는 걸 알고 계시고 문제를 푸셔야 되죠. 해봅시다. 순서대로. 첫 번째 주어져 있는 관계식을 x제곱으로 나누게 되면 4창은 2창으로, 3창은 1창으로, 2창은 상수항으로, 얘는 역수의 꼴로 나타나겠네요. 이런 식으로. 자, 그리고 짝을 져줍니다. 여기 있는 2창과 여기 있는 상수항을 짝을 지시고 제곱분의 1이라는 형태를 짝지으시고 여기 있는 마이너스 3x와 여기 있는 마이너스 x분의 3을 짝지으시는 겁니다. 그럼 짝을 적어보니 x제곱 플러스 x제곱분의 1 이렇게 짝지으라는 뜻이죠. 마이너스 3 끄집어내고 x 플러스 x분의 1 쓰시고 2. 자, 다 좋은데 여기는 x 플러스 x분의 1인데 여기는 제곱이 되어 있죠. 완벽하게 똑같은 모양이 아닙니다. 자, 여기서 뭐 쓰시냐면 곱셈 공식 변형을 쓰시죠. x 플러스 x분의 1의 전체 제곱으로 바꾸게 되면 뒤에 뭐가 붙나요? 플러스 다음에 마이너스가 붙고 이 2가 내려와서 곱해지는데 x와 x분의 1을 곱하면 약수가 되기 때문에 1이 일어나는 역수꼴이 되기 때문에 뒤는 생략하시죠. 자, 이런 모양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는 마이너스 2와 플러스 2는 지워지겠죠. 그리고 이제 문제에 나와 있는 곱셈 공식 변형까지 하셨으니까 세 번째 이 식을 t라고 치환합니다. 얘를 t라고 둡시다. 얘도 그럼 t가 될 겁니다. 그럼 식 전체가 t에 대한 2차 방식 t제곱 마이너스 3t 플러스 2는 0이 돼요. 괜찮죠? 이걸 인수분해하게 되면 t-1, t-2는 0이 됩니다. 그럼 t값 두 개 나오겠죠? t값은 1 또는 t값은 2가 돼요. 자, 여기서 t값까지 구했는데 이제 뭐 해야 되냐면 우리는 t값 구하는 게 아니죠. 다시 원래대로 돌려놔야 돼서 t가 의미하는 바가 x 플러스 x분의 1이었죠. 그게 1이고 또는 x 플러스 x분의 1이 2가 될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 자, 이 다음에서 뭐 어떻게 풀어야 됩니까? 그러면 이 상태 이런 방정식으로 많이 풀진 않았죠. 양변에 x를 곱해서 이 식을 다시 2차 방정식으로 바꿔봅시다. 그럼 x제곱이 되고 플러스 1이 되고 여기 곱한 x가 좌변을 이용하게 되면 마이너스 x 플러스 1은 0이 돼요. 자, 이 식 하나와 그 다음 이쪽 거 여기도 x를 곱하게 되면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은 0이 됩니다. 괜찮으시겠죠? 아, 죄송합니다. 선생님이 잘못 풀었네요. 네, 2를 지웠는데 여기서 왜 2가 나왔을까요? 자, 어디를 말하냐면 이 부분입니다. 여기 2가 있으면 안 되죠? 왜 2가 생겼죠? 네, 2 없이 그냥 가셔야 됩니다. 2 없이 그냥 가라고? 잇몸으로? 자, 이렇게 되겠죠. 2가 없어야 돼요. 2 없으면 네, 임플란트 하셔야죠. 자, 여기서 이제 t로 묶는 겁니다. t로 묶으면 아까보다 좀 더 오히려 단순해졌네요. 이렇게. 따라서 t값은 2개, 0 또는 3. 그렇죠? 그럼 t값이 의미하는 바는 x 플러스 x분의 1이었으니 이게 0이 될 때, 또는 여기서 x 플러스 x분의 1이 3이 될 때, 아까처럼 양변에 x를 곱합니다. 그럼 x제곱 플러스 1은 0이 되고 여기다 x를 곱하면 x제곱 플러스가 아니라 넘어오면 마이너스 3x 플러스 1은 0 이렇게 두 개 2차 방식 나와요. 여기는 좀 더 쉽게 푸셔야 됩니다. x제곱이 마이너스 1이라는 뜻이고 제곱해서 마이너스 1이 되는 숫자는 복수수 할 때 배웠죠? 플러스 마이너스 i입니다. x는 플러스 마이너스 i가 이 방정식을 만족하는 두 개의 근이 되고 여기는 인수분해 안 되니까 근의 공식에 집어넣으셔야 돼요. x는 2분의 마이너스 b 3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이거 제곱 9 마이너스 4ac 5 이렇게 되네요. 되셨죠? 그래서 이 4차 방정식을 만족하는 마지막 우리가 원했던 x값은 플러스 마이너스 i라는 두 개의 허수와 여기 있는 2분의 3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와는 두 개의 무리수의 근으로 만들어져 있죠.
자, 보세요. 보신 것처럼 근이 이렇게 허수로 나오거나 무리수로 나오니 아무리 어떤 숫자를 집어넣어도 얘가 0이 되지는 않았었겠죠. 그렇지? 그래서 아마 이 문제를 처음에 푸셨을 때, 왜, 뭐 집어넣어 0대? 라고 혼란이 오셨던 분들은 구해보니까, 이래서 내가 저게 0이 되는 x값을 못 찾았던 거구나. 이런 문제들은 이렇게 가운데는 2차원 기준으로 개수가 대칭 형태로 배열되어 있는 이런 4차 방정식들은 이렇게 치환을 통해서 문제를 풀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 쌍해를 간답니다. 1차와 2차 연립인데요. 오직 한 쌍해를 갖는다고? 보통 1차를 2차에 대입하죠? 이런 문제들은. 근데 이 식을 y로 정리하게 되면 양변을 2로 나눠야 되는 불편함이 생겨요. 그러니까 이 식을 x로 정리합시다. x는 k-2y 그리고 이 식을 밑에는 2차식에 대입하시면 되겠죠. 대입하게 되면 x제곱 플러스 k-2y의 전체 제곱은 9가 됩니다. 전개하면 x제곱 플러스 x에다 대입하는 거 아닌가요? 잘못 대입하셨어요. 자, x에다 대입해야 되죠? k-2y의 제곱 플러스 y제곱은 9. 자, 분배합니다. 4y제곱 마이너스 4ky 플러스 k제곱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9는 0. 동량 처리해야 되죠? 5y제곱 마이너스 4ky 플러스 k제곱 마이너스 9 이렇게 항을 y에 대한 2차항, 1차항, 상수항 3개 항을 모았죠. 자, 근데 위에는 이 연립방정식에는 x값과 y값을 공통적으로 해를 갖는데 오직 한 쌍이 나온다는 얘기는 x값도 1개, y값도 1개라는 얘기죠. 여기 y에 대한 2차 방정식인데 y값이 1개가 나온다는 뜻은 당연히 중근이 나온다는 뜻입니다. 근이 겹쳐 나온다는 얘기죠. 두 개가 하나로. 됐습니까? 자, 그러면 판별식이 0이 된다는 것까지도 알고 계시죠? 중근이니까. 그럼 판별식을 쓰는데 이 y 앞에 있는 이 개수가 마이너스 4k라는 짝수죠. 그러니까 4분의 d, 짝수의 판별식을 쓰도록 합시다. 쓰는 방법은 그 개수를 반 나눈 다음에 제곱, 마이너스 4 빼고 ac, 5 곱하기 k제곱 마이너스 9가 되겠죠. 그게 0과 같습니다. 계산 마무리합시다. 약분하면 마이너스 2k, 제곱하면 4k제곱, 분배하면 마이너스 5k제곱 플러스 45는 0이 돼요. 넘어가면 k제곱은 45. 그럼 k값은 제곱해 45가 되는 거니까 45의 제곱근이죠.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45. 루트 45는 9 곱하기 5입니다. 근데 9는 3의 제곱이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3루트 5 이렇게 k값 두 개를 모두 구할 수 있었죠. 중요한 문제입니다. 도 아마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죠. 뭐 어려운 문제만 시험에 나오는 게 아니고 기본적으로 꼭 내야 될 문제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2차와 2차의 연립방정식. 보통 2차와 2차 연립방정식은 두 개씩 중 하나가 인수분해가 되죠. 요즘은 인수분해 되는 꼴 형태로만 시험에 출제가 되기 때문에 위에 있는 식은 안타깝게 인수분해 안 됩니다. 그런데 아래 있는 식이 인수분해가 돼요. 이거 뭘로 인수분해 되냐면 2x와 x, 여기 2y와 y, 이쪽에 플러스 이쪽에 마이너스 이렇게 대각선 방향 곱해서 계산해 보시면 정확히 이해가 나옵니다. 인수분해 잘 됐죠? 그럼 묶기만 하시면 됩니다. 2x-y라는 가로와 x 플러스 2y라는 가로 인수분해 되고 자 이제 남은 거는 밑에 있는 식을 만족하는 식이 경우가 두 가지가 있죠. 앞에 게 0이 될 수도 있고 또는 뒤에 0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럼 그렇다면 이 2차 방식도 왼쪽에 있는 이 식과 연계가 돼서 연립방식해가 풀리기도 하겠지만 왼쪽에 있는 관계가 아니고 오른쪽에 있는 관계로 연립해서 해가 풀리기도 하겠네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두 개의 1차와 2차의 연립방정식을 푼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어떤 경우냐면 이게 0이 되는 앞쪽에 있는 게 0이 되는 케이스면 y가 2x랑 같을 때죠. y가 2x랑 같은데 알고 보니 x제곱 플러스 y제곱이 5가 되는 경우가 있을 테고 그게 아니면 또는 이쪽이 0이 되는 것 x 플러스 2y가 0이 되는 거니까 x는 마이너스 2y랑 같고 다시 이 2차식을 만족하는 이렇게 두 가지 경우로 나눠질 겁니다. 그럼 1차와 2차 연립이니까 당연히 1차, 2차 대입하시죠. y 대신에 2x를 대입해서 제곱하게 되면 좌변은 5x제곱은 5. 따라서 x값은 x제곱이 5니까 x값은 플러스 마이너스 1이죠. 그럼 x가 만약 1이라고 칩시다. 그럼 위에다가 x1이면 이 관계가 성립하는 거지 않습니까? x1을 대입하시면 y값은 2가 됨을 알 수 있고요. 만약 x가 1이 아니고 마이너스 1이었다면
x값의 2배 한 게 y값이니까 y값은 마이너스 2가 됨을 알 수 있어요. 그렇죠? 자, 첫 번째 관계에서 두 쌍의 해를 찾아냈습니다. 그럼 두 번째 관계, 이 관계에서는 x가 마이너스 2y니까 여기 x 대신에 마이너스 2y를 대입해요. 그럼 좌변이 4y 제곱에 y 제곱 더하면 5y 제곱이 되고 그 5y 제곱이 5가 되니 이번에는 y값이 플러스 마이너스 1이죠. 그럼 y값이 1이라면 여기 y에다 1을 집어넣어야 x값이 나오니까 x는 마이너스 2가 나오고 y가 만약 마이너스 1이라면 여기 마이너스를 집어넣으면 x값은 2가 나오면 알 수 있죠. 자, 이쪽에서도 두 쌍의 해를 구했죠. 문제에서 원하는 값은 총 4쌍의 해를 구할 수 있는데 그 만들어져 있는 x값, y값 이건 짝지어진 겁니다. 아무데나 막 갖다 쓰시는 게 아니고 x가 어떤 특정 해를 갖고 얘네들은 세트잖아. x가 어떤 값을 갖고 짝지어지는 y값을 각각 알파와 베타로 뒀는데 그 두 개를 더해서 최대값인 거니까 결론은 이렇게 짝지어진 값 두 개 더하면 얼마죠? 3이 나오네요. 이렇게 두 개 짝지어진 값 더하면 마이너스 3이 나오고 이렇게 두 개 짝지어진 값 더하면 마이너스 1이 나오고 이렇게 두 개 짝지어진 값 더하면 1이 나옵니다. 그 중에 가장 큰 값은 3임을 알 수 있네요. 자, 이쪽 페이지에는 중단한 문제들은 중요한 문제들이 굉장히 많아요. 아마 시험에 출제될 때 이쪽 페이지에 있는 것들이 좀 눈여겨 잘 어디나 다 중요하겠지만요. 낼 수 있는 문제들이 꽤 많은 것 같아요. 오른쪽 그림과 같이 대각선 길이가 10인 직사각형 모양의 양식장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말하는 것 같아요. 이 부분. 네. 근데 이 양식장이 너무 좁아. 그래서 2m씩 확장을 했어요. 이 부분을 말하는 것 같아요. 확장했더니 여기까지 확장이 됐다는 뜻이겠죠? 처음 양식장의 넓이를 구하는 과정과 답을 쓰라는데 처음 양식장의 넓이인데 직사각형 모양의 양식장이니까 가로 길이를 x라 두시고 세로 길이를 y라 두셔야 되겠죠. 그럼 두 개의 그림을 그릴 수 있어요. 하나는 확장하기 전, 하나는 이만큼씩 확장하고 난 다음. 이렇게 둘 수 있겠네요. 처음에는 가로가 x고 세로가 y였죠. 근데 이건 대각선 길이가 나와 있었습니다. 10이라고. 뭐가 떠오르죠? 피타고라스 할아버지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10의 제곱 100. 자, 이 식이 떠오르죠. 그 다음 여기서는 가로 길이가 x 플러스 2로 확장이 됐어요. 세로 길이도 y 플러스 2로 확장이 됐습니다. 근데 이 넓이를 계산해야 되는데 이 넓이는 가로와 세로를 당연히 곱해야 되죠. 분배해 봅시다. xy 플러스 2 가로 x 플러스 y 플러스 4로 분배가 됩니다. 됐죠? 그런데 이제 식이 두 개 나올 텐데 첫 번째 식은 처음에 왼쪽에 그림에서 나왔던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100이라는 것과 두 번째 식은 넓이 구조인데 어디서부터 읽으시냐면 여기도 확장한 양식장의 넓이는 처음 양식장의 넓이보다 32만큼 크다. 이게 확장한 넓이였죠. 확장한 넓이는 원래 넓이 xy입니다. 그치? 원래 넓이는 x, y를 곱해야 되겠죠? 거기보다 32가 크다 이렇게 되네요. 그럼 여기는 xy와 여기는 xy가 서로 이항하면 지워지겠죠? 그리고 4를 1로 넘기면 빼기 4가 돼서 이 값은 28이 되겠죠. 다시 양변 2를 이렇게 약분하시면 남는 결과가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100이 됩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건 x 플러스 y는 14 이렇게 되겠네요. 어때? 여기까지 괜찮으신가요? 자, 이제 마무리합시다. 역시나 1차, 2차 연립이죠? 1차식을 2차식에 대입합니다. y로 정리해볼까요? y는 14-x, y 대신에 14-x를 대입하시죠. 그러면 x제곱 플러스 14-x의 제곱은 100이 돼요. 전개합시다. x제곱 플러스 196 마이너스 28x 플러스 x제곱은 100이죠. 동량 처리하죠. 2x제곱 마이너스 28x 101로 넘으면 플러스 96은 0이 되고 이거 양변 2로 나눠야 좀 계산이 쉬울 테니까 x제곱 마이너스 14x 2로 나누면 플러스 48은 0이 돼요. 그러니까 이걸 인수분 해야 되는데 곱해서 48 더해서 14가 되는 숫자는 6과 8이 있네요. 근데 이쪽 부가 마이너스니까 둘 다 마이너스로 이렇게 인수분 해도 있겠죠. 그럼 x-6, x-8 0이 됐으니 따라서 x값은 6, y값은 x값은 6 또는 x값은 8이 될 겁니다. 근데 x가 6이면
그죠? x가 6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어디 있었냐면 이식 보세요. 이식. x와 y를 더하면 14네요. 그럼 x가 6이면 당연히 y값은 8이 될 것이고 x가 8이 되면 y값은 6이 되겠네요. 무슨 말이죠? 가로가 6이면 세로가 8. 가로가 8이면 세로가 6이라는 뜻인데 지금은 가로가 8인지 6인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아까 위에서 문제 봤을 때 처음에 있는 양식장의 넓이를 구하라는 문제고 양식장 넓이는 x와 y를 곱한 게 넓이잖아요. 그럼 6과 8을 곱한 48이 정답이 됨을 알 수 있어요. 이 n개 점을 3분으로 모두 연결하면 원의 내부는 다음처럼 이 정도를 계산해서 나온 결과로 영역이 나눠진답니다. 무슨 말 이해하셨어요? 예를 들어 오른쪽 그림과 같이 원 위에 4개의 점을 선분으로 이었더니 영역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런 식으로 영역이 8개로 나눠졌다는 뜻이에요. 그걸 구하는 방법이 여기 n값에다가 4를 대입하면 8개로 나눠진 영역을 구할 수 있는 지금 공식화되어 있는 내용을 정리해 드린 겁니다. 외우실 필요는 없습니다. 네, 이런 이제 내용이라는 거죠. 그런데 원에 점을 찍고 원 위에 점을 찍고 그 8개 점을 찍어놨죠. 연결시켰더니 내부가 31개의 부분으로 나눠진답니다. 죄송해요. 8개가 아니고 원의 내부, 원 위에 점을 찍고 그 점에서 선을 계속 그었더니 원 내부가 31개의 부분으로 나누어진답니다. 도대체 원 위에 몇 개 점을 선분으로 연결해야지만 이런 일이 발생하느냐? 라고 물어봤네요. 그럼 이게 영역으로 나눠진 개수 아닙니까? 24분의 1 가로는 31이 되겠죠. 그렇죠? 양변에 24를 곱하시는 겁니다. 그럼 좌변은 n제곱 마이너스 6n의 세제곱 플러스 23n제곱 마이너스 18n에다가 24에 31을 곱하고 넘겨서 여기는 24랑 계산을 해봤더니 그 결과가 마이너스 720이 나와요. 자, 인수분해해야 되는데 이거 금방 인수분해 안 되죠. 조립제법 해야 됩니다. 어떤 수가 적당했냐면 6이 적당합니다. 6 가지고 조립제법 해서 여러분이 해보세요. 해보셔서 결과를 써드리면 이렇게가 만들어져요. 지금 미리 계산을 해왔는데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따라서 n값은 2 이상의 자연수죠. 그러니까 이게 0이 되는 값인 6이 문제에서 원하는 정답이 됩니다. 그러니까 식이 써져 있고 계산만 조금 복잡하고 지저분할 뿐이지 내용 자체 그렇게 어려운 건 없으니까 계산을 잘 마무리하셔서 풀 수 있으시기 바래요. 자, 오른쪽 그림같이 넓이가 1500인 직사각 모양의 수영장이 있답니다. 대각선의 길이가 10루트 34일 때 가로 세로 길이를 구하는 겁니다. 가로를 x라 둡시다. 세로는 별 관계가 없어 보이니까 일단 y라고 둘게요. 그럼 첫 번째 식은 나왔죠. 피타고라스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10의 제곱이 100이고 루트 34의 제곱은 34니까 곱하면 3400 됐죠? 그리고 넓이가 직사각형 넓이는 x와 y를 곱해야 되니까 x, y가 1500 자 이래요. 이걸 풀어야 되는데 사실 2차와 2차 연립이죠. 근데 보통 2차와 2차 연립은 둘 중 하나 인수분해가 돼야 되는데 이런 꼴은 인수분해 안 됩니다. 그럼 이건 어떻게 풀어야 되죠? 하면 위에 있는 식의 곱셈공식 변형으로 이렇게 바뀔 수 있다는 거를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그쵸? 곱셈공식 변형한 겁니다. 그리고 xy 값이 밑에 보면 1500이죠. 이 1500을 여기다 대입합니다. 그럼 x 플러스 y의 제곱은 1500 곱하면 마이너스 3000이죠. 넘어가면 플러스 3000이 되겠네요. 6400이 되죠. 그럼 제곱해서 6400이 되는 숫자 x 플러스 y는 플러스 마이너스 80인데 이 변길이 두 개 더해서 음수가 나올 수는 없으니까 x 플러스 y는 80 됐죠? 그럼 정리해 봅시다. 결국은 뭐였냐면 x, y가 1500인 걸 알겠는데 이걸 가지고 위에는 이 식을 적절히 이용해 보니까 이거를 알아낸 겁니다. x 플러스 y가 80. 자, 이렇게 되면 이제 1차와 2차 연립이죠? 1차를 2차에 대입해서 문제를 푸시면 되는데 이 문제는 위에서도 여러 개 문제 풀 때 저 풀이에 대해 설명드렸으니까 이번 좀 다른 풀이를 한번 해볼까요? 자, 다른 풀이는 다시 x 플러스 y가 80이에요. x, y가 1500입니다. 만약 이 풀이를 들으시고 잘 이해가 안 되시면 그냥 위에서 보신 것처럼 1차를 2차에 대입하는 꼴로 문제를 푸셔도 아무 문제 없으니까 참고로 그냥 보시면 됩니다.
자, 이 연립방정식이죠. 위아래를 동시에 만족하는 해가 연립방정식 해고 그 해는 x와 y가 쌍으로 나타납니다. 그렇지? 결론 x, y는 이 방정식의 해입니다. 그럼 결국은 달리 말하면 위에 있는 이 식은 두 근의 합을 구했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어떤 방정식을 만족하는 두 개의 근이 있어. x, y. 이 연립방정식을 만족하는 근. 그 두 개의 근의 합을 계산했으니 두 근의 합이 80. 그럼 밑에는 두 근의 곱이 1500. 그렇죠? 이거 아까 연습 문제 풀 때 대략 내용 말씀드렸습니다. 두 개를 더해서 80, 두 개를 곱해서 1500. 자, 이렇게 되면 이걸 가지고 새로운 방정식을 만들 수 있죠? 근데 지금 여기는 xy가 있으니까 xy 쓰면 안 될 것 같고 그냥 t라고 씁시다. t에 대한 2차 방정식의 두 근의 합의 부호 반대 마이너스 80t 두 근의 곱이 상수값 플러스 1500은 0이었죠. 자, 이 풀이는 아까 다른 연습 문제 할 때 했으니까 혹시 그 문제를 다시 한번 참조해 보시기 바래요. 그럼 이 상태로 인수분해가 되죠? 뭘로 인수분해 되냐면 곱해서 1500 더해서 80이 되는 거는 30과 50 있고 이쪽이 마이너스니까 둘 다 마이너스로 가야 되겠죠. 그럼 t 값은 30이 답이 될 수도 있고 또는 t 값은 50이 답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t가 누구냐면 두 근의 합 중에 하나겠죠. 두 근 중에 하나겠죠. 근데 두 근이 누구냐면 여기는 x와 y예요. 두 근을 더해서 80이 된 거니까. 그럼 여기 있는 t 값은 두 개 근 중에 하나라고 그랬으니까 t 값이 x가 될 수 있고 혹은 t 값이 y가 될 수도 있어요. x가 30이면 저절로 y는 50이 되죠. 둘을 더해서 80이 돼야 되니까. 그럼 만약 x가 50이라면 꼭 x가 30일 필요는 없잖아요. 그럼 y 값이 30일 수 있겠네요. 그래서 이 문제는 정답이 두 개입니다. x가 30, y가 50 혹은 x가 50, y가 30 이렇게 문제를 구할 수 있어요. 다만 맨 마지막에 보면 가로의 길이가 세로의 길이보다 길다라고 되어 있으니 둘 다 상관없지만 지금 조건이 좀 더 구체적으로 구분하라는 뜻이죠. 가로와 세로보다 기네요. 그럼 이게 정답이죠. 가로를 x, 우리는 세로를 y라고 뒀으니 따라서 문제 정답. 가로는 50, 세로는 30이 됨을 알 수 있네요.